안녕하세요. GSNJ 이정환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서 실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어서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서도 금주부터는 미세먼지도 날씨도 그리고 국내 정세도 확 좀 개어서 화창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SNJ 유튜브 방송 지금 농업농촌에 무슨 일이 지난 2월 28일 첫 방송을 내보내고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탑5의 첫 번째 주제로서 쌀 변동 직불제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문제하고 직불제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탑5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탑5라는 것은 올 한 해 농업 농촌을 뜨겁게 달굴 5가지 위협과 기회라는 뜻이었죠. 자, 오늘은 그 탑5의 두 번째 주제인 농특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법, 줄여서 농특위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되어서 오는 4월 25일 농특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가 매우 컸고 농업 부분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은 농업 패싱, 다시 말하면 농업 부분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실망 그리고 비판으로 변했었는데요. 다행히 농특위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이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특위가 출범을 하려면 당연히 위원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그리고 농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 한 3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모든 인사 문제가 그렇듯이 위원을 인선하는데 다소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서도 별 문제 없이 인선인을 끝마치리라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아젠다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농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UR이라든지 FTA라든지 이러한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농특위의 아젠다가 의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업 농촌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대체적인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그래서 그 농업 농어촌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특위는 농정의 개념, 농정의 방향, 그리고 농정의 수단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예. 그럼 도대체 농정의 전면적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간략히 좀 정돈해 보면은 이제까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더 싸게, 더 많이 생산하는 농업, 이것을 생산주의적 농정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이 농정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업구조를 세세히 설계를 하고 이 설계대로 농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수백 가지 보조 혹은 융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농정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주의적 농정 방식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성이나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농정의 목표로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각 생산 주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별 푸드 플랜을 마련을 해서 식품의 안전성, 친환경성, 지역성을 추구해 간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만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특위의 의제 설정도 어렵고 논의 과정도 어렵고 합의를 도출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잘못하면 농특위가 그냥 헛돌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만큼 또 농정개혁을 이루어내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농특위가 출범을 하면은 아마 직불제 개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쌀 변동 직불제의 목표 가격을 작년 말까지 정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작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목표 가격 설정 문제는 쌀 변동 직불제 폐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쌀 변동 직불제 폐지 문제는 직불제 개편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특위가 열리면 이 직불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고 시급히 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해서 그것을 고정 직불제에 얹어주는 것, 그것을 직불제 개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직불제 개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농정 개혁, 농정 방식의 개편 이런 것과 전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농정 예산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농정 조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 개편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을 하려면 농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불제 개편 문제는 농특위의 출범의 첫 번째 아젠다이자 마지막 아젠다일 수도 있고 농정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특위는 출발 단계부터 이 직불제 개편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탑5 중 세 번째 주제는 지방분권과 자치농정입니다. 작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개혁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아마 올해 중에 지방이양 일괄법이 제정이 돼서 정부 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치안과 민생 안전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제 도입 계획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조세의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늘리고 현재 3조 5천억 원 규모로 되어 있는 균특회계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만큼 중앙정부의 예산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수백 가지 국가 보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그것을 지방에 배정하거나 혹은 공매 방식으로 지방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거기에다가 자체 예산을 덧붙여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 시행하는 것, 그것이 지방농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나 지역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많았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농정을 독립적으로 기획한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바뀔 것입니다. 물론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서도 수시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분권 자치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불제 중심 농정에 못지않게 농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방송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방송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어서 생각이 됐는데 좀 더 버벅거리고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칭찬도 좋고 비판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부는 FTA 바람 그리고 쌀 관세와 검증 문제를 이야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T5 농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5가지 사항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GSNJ 유튜브 방송 지금 농업 농촌에는 무슨 일이 그 두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